반갑습니다. 타임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합니다. 어느덧 벌써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 성실, 겸손, 진정성 있는 방송으로 우리 함께 꾸준하게 성장해 보시죠.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광의 통화라고도 하죠. 머니 서플라이, M2 통화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면서 3개월 연속 가속도가 붙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빠르게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그마치 총 통화량 자체 144조 달러가 풀리면서 전 세계 유동성,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해 대비해서 벌써 10% 넘게 급증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구조적인 화폐 가치가 하락되고 있다. 점점 원화에 대한 화폐 가치도 평가절하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달러에 대한 인덱스, 달러 가치도 지금 현재 계속 하락 국면을 맞아가고 있다라는 거, 구조적인 변화가 뒤에서는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줘야 되고요.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M2 통화량 지표를 미루어 보더라도 22조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은 왜 이렇게 유동성이 말라붙고 있는지 이따가도 언급드리겠지만 시장의 조작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사실상 이렇게 돈을 많이 푼다라는 것은 위기 상황 아니야? 뭔가 지금 미국이 붕괴되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얼마 전 트럼프의 국정연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 경제는 매우 강해. 그리고 IMF에서도 2016년에 GDP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디락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피부치로 느끼는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언제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터질지 모르고요. 지금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은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연설 한 2시간 정도 했었죠.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좀 자화자찬을 하면서 내가 미국을 황금길 다시 한번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관세에 대한 기조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얘기하면서 무역 합의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본인의 의지를 내비쳤죠.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 관세에 대한 재구축 여지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과 기관 자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IMF에서는 미국 경제의 이 관세 리스크 자체를 경고 사인을 주면서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이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제통화기금에서 왜 이렇게 경고 사인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그의 뒤에서 지금 불어오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와 구조의 전환 시기 반드시 미리 준비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전체 국가 부채 수준이 350조 달러에 이르고 있죠. 굉장히 크게 불어나고 있고요. 미국 국가부채의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벌써 국방비를 추월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최대치로 증가하면서 돈이 풀리고 있고 국가부채를 찍어내고 있다라는 거, 지속 불가능한 구조고 룰이 바뀌는 과도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인지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특이점이라고 했던 그 워딩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까지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 과매도 상태에 빠져 있고 정말 이렇게까지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의 시장이 연출됐죠. 현재 RSI 지표를 미루어 봤을 때 완전한 바닥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빨간색 월 단위 기준으로 거의 5개월 연속 내리 하락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투자를 진정성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잠도 잘 못 이루실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는 시장이 회복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5개월 연속 내리 하락하고 있는데 6개월까지도 내리 하락할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렇게도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2018년에는 이 8월부터 해가지고 8, 9, 10, 11, 12 그리고 다음에 1월까지 6개월 내리 하락했던 이 이력이 이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5개월, 6개월, 뭐 한 달 더 못 기다리겠어? 이런 마인드셋으로 그냥 좀 전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뭐 시즌 종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전체 판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와 거대한 손바뀜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버드, 이번에 또 브라운 대학교도 공시를 확인해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 주류로 진입시키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일머니 또한 지금 비트코인 꾸준하게 그들이 뒤에서는 폭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관련 국부펀드죠. 무바달라와 그의 자회사인 알와르다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급락장에서 블랙록 현물 ETF를 엄청나게 매집했죠. 그 두 개 합친 금액이 1조 5천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역시 그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집하면서 그들은 메타플래닛의 쩐주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걸 미루어 보게 되면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이 일부러 마켓메이커를 통해서 시장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 시장의 조작, 일부러 억누르는 과정에 있고요. 금은 폭등하는데 뒤처지는 비트코인 계속 지금 괴리가 벌어지고 있죠. 센티멘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결국엔 따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 여전히 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골이 깊었다라고 하면 산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과 초대형 담보 자산으로 채택되고 있음. 이 비트가 올라줘야지만 이더 XRP에 대한 상승 여력도 일단 커질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판이 워낙 작기에 비트코인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한 애널리스트가 보여주고 있는 차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이 수요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현물 수요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작년 4분기 이후에 다시 좀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 크립토컨트 자료를 미뤄 보더라도 지금 조금씩 다시 기관의 자금이 겉으로 들어오는 빨간색이 아닌 초록색 국면이 잡혀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드리슨 호로이츠,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죠. 암호화폐 쪽의 최대 벤처 캐피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의 상원 의원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빨리 통과 좀 시켜줘 이렇게 촉구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미국이 수도가 되는 것, 리더십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리플 CEO 역시 클래리티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머추얼 블록체인 디파인이라고 하는 그 조항 자체, 이 에스크로 물량을 제3자의 서드파티 영역으로 지금 인정해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그걸 걸고 넘어진다면 제3자의 기관, 에버노스와 같은 그런 기관에 물량을 이관시킬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올해 4월 말 전에 클래리티 법안 확률을 80%에서 90%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상원의 은행위원회 마크업이 먼저 좀 통과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고문인 패트록 위트 같은 경우도 지니어스법보다는 이 클래리티 법안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현재 수조 달러가 들어올 준비가 클래리티 법안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메이저 알트코인 쪽에 많은 파이프라인이 연결될 수 있는 스위치, 트리거 버튼이 클래리티 법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패트릭 위트 작년 리플의 스웰 행사 때도 연사로 참여했었다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그가 얼마 전에 이런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거의 다 왔다.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협력을 한다면 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밥그릇 싸움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의견을 좁혀가고 있죠. 정해진 기한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밥그릇 싸움 3월 1일까지는 끝내달라고 백악관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좀 돼가지고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마크업이 통과될 확률 조금씩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3월달, 4월달 빨리 통과되면 당연히 좋겠지만요. 그냥 2026년 전체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농업위원회 통과됐고 이제 은행위원회 남은 건데, 은행위원회 통과되고 본회의까지 정도만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 기대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가격 상승의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우리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시계열을 길게 만들고 시간을 내 편으로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동계올림픽이 끝났죠? 이번에 쇼트트랙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준 최민정 선수가 했던 말인데요.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보란듯이 더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끝났다. 시즌 종료고 양자 컴퓨터 오면은 다 없어질 거고 특히나 XRP 같은 경우는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작은 노력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이 리스크를 부자의 반열로 리치로 바꿀 수 있는 비전 투자자, 가치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가격은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방향성 자체는 저는 매우 옳은 길이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 있겠죠. 어쩌면은 3월달까지도 힘들 수도 있겠죠. 오히려 들어와봐. 우리가 한번 이겨내보자. 요런 생각으로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